때, 자, 만약에 바이패스 배관이 없다면은 그대로 보면은 자, 배기가스 중에 수분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죠. 때문에 항상 자, 물을 바이패스, 만약에 누설이 있으면은 바이패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회적으로 이제 흐르게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공기 에어기 쪽 들어간 쪽은 잠궈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증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자, 이 얘기는 또 이 급수는 여러분들 포화 온도 이하로 낮춰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포화 온도 이상이 돼버리면은 자, 급수가 끓어서 증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이제 과열돼서 자, 급수가 이제 증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은 배기가스를 바이패스에서 자, 우회적으로 통과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증기를 다시 증기 드럼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 이게 급수를 보낼 때 예열을 하더라도 포화온도 이하로 될 수 있도록 보면은 이 급수의 온도를 조절을 해줘야 되죠. 자, 설비 초기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은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급수 예열기. 자, 수직으로 자, 설치해서 자, 가스 덕트의 정리를 좁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급수 예열기는 또 수평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또 객관식 문제가 하나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객관식. 자, 급수 예열기. 얘 보면은 설계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 설계에 대한 설명 틀린 건데 이 중에서 이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은 자, 급수 예열기 설치할 때 수평으로 설치하나요? 수직으로 설치하나요? 수직. 그죠? 수직. 네. 그래서 이게 수평이다. 그러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면은 항상 보일러 본체 자 수직으로 세워 설치하는 것도 뭐였죠? 그렇죠. 안전벨트 이런 것들도 외국평가에서 한 번씩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객관식에 대해 틀린 부분이 자, 안전밸브를 수평으로 설치한다. 그러면은 이게 틀린 내용이었죠. 그래서 급수 열기도 수직으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죠. 자, 이거는 이제 급수 예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예열기 만드는 공장에서 이렇게 예열기를 따로 제작해서 이제 지금 밖에다가 진열해 놓은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여러분들 5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급수 예열기, 이제 절단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일러 이제 본체가 이제 아래쪽에 있고 이쪽에 보면 연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배관이 있고요. 그래서 자 보면은 이렇게 급수가 공급이 돼서 자 보면은 예열된 급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기가스가 이쪽으로 가면은 대항류로 해서 급수는 반대쪽에 들어와서 자 서로 대항류 추돌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거죠. 이때 보면은 배관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58페이지에 보시면은 에너지 절약기기 적용 관계에서
자, 공기 예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NCS에서는 산업용 보일러에 설치하는 것은 공기 예열기와 절단기, 급수 예열기 이 두 가지를 이제 설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과열기나 제열기는 종류 정도로만 한번 봐주시고 주요한 내용들은 공기 예열기와 이제 절단기, 급수 예열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기 예열기 다시 한번 약간 복습한 느낌으로 한번 보죠. 개념. 자, 한마디로 공기 예열기 하면은 자, 무엇을 예열하는 거죠? 그렇죠. 연소용 공기 또는 2차 공기를 예열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연소가스, 배열이라고 하면 배출되는 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연소가스가 자, 연소실 안에 있을 때는 연소가스지만은 이게 연도로 나오면은 이때부터 배기가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 배기가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외기의 공기를 예열해서 자, 보면은 송풍기로 자, 버너로 보내는 공기는 보통 이제 외부 공기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에 있는 공기를 끌어들여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예열해서 연소용 공기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 입구의 공기는 습기가 적도록 가급적 실내 공기를 흡입하도록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 공기를 보면은 자, 보일러실로 이제 기계실로 끌어들여서 이거를 실내 공기로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부 공기가 보면은 보일러로 보면은 흡입이 안 되면은 보일러가 이제 정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밖에서 공기가 안 들어오는데 실내 공기와 실내 공기가 부족하게 됐죠. 기계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공기 예열기의 이제 장점입니다. 자, 공기 예열기 제작 단가가 자, 절탕기에 비해서는 저렴하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약간 차이점이 좀 있었죠. 자, 여러분들 공기 예열기 자, 대형인가요, 아니면 소형인가요? 네. 그렇죠. 대형일 때 보면은 제작 단가가 저렴하다고 했죠. 그리고 자, 절탕기, 공기 예열기는 자, 소형량 그리고 저압력 이런 게 보면은 제작 단가가 또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은 좀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기 예열기는 자, 대용량으로 갈수록 자, 제작 단가가 저렴하고요. 자, 누수에 따른 손실 우려가 없다. 자, 이 얘기는 공기 예열기는 자, 급수를 예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습기 만약에 누설이 있더라도 보면은 자, 여러분들 수분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누수에 의한 물이 새는 거에 의한 손실 우려가 없다는 거죠. 또 환경 오염이 적어서 절단기에 비해서 선호하는 장치다. 자, 그러면은 절단기를 사용을 하면은 환경 오염이 적다는 건 뭐냐면은 완전 연소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자, 미연소가스라든지 탄화물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많이 발생하지만은 자, 이렇게 공기 예열기를 이용해서 보면 연소실을 온도를 고온을 유지해 주면은 완전 연소가 잘 되기 때문에 자, 깨끗해진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전열면이라고 하면은 배기가스가 이제 여기서는 닿는 면적을 가리키고요. 이때 온도와 부식에 대한 이해인데 이때 공기 예열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황성분에 의한 저온 부식과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전열면의 이제 주요 부식은 유황성분, 이런 황성분에 의한 보면은 저온 부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기 예열기를 설치할 때 전열면의 온도 조절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자, 온도가 보면은 150도에서 17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는 게 좋나요? 그렇죠. 떨어지게 되면은 수분이 응축하게 되면서 아까 무수황산과 여러분들 자, 수분이 만나면은 이게 황산이 된다고 했죠. 그거에 의한 저온 부식이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면은 배기가스 온도를 높여주는 방법이었죠.
자, 공기열기 설계 시 장시간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해서 또 부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보면은 배기가스가 보면은 자, 연도를 통해서 굴뚝으로 잘 배출돼야지 연도에 계속 배기가스가 이제 체류하고 있으면은 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배경 현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현상은 또 간단히 이제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이 나오고 이 현상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는 문제로 주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제 흰 연기, 뭐 연기 나오면은 배경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 현상,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과 같이, 자, 하얀 연기가 이제 올라오는 것을 배경인데, 자, 근데 이 배경이 이제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은 연소가스 중에 수분 그리고 황산 성분, 네. 자, 이것이 외부로 배출됐는데 이때 외기 공기가 이제 차갑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응축이 되면서 열을 뺏겨서 응축이 되면서 흰 연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배기가스의 온도가 노점 온도 이상으로 굴뚝으로 배출되어야 된다. 그래서 배기가스 온도가 높으면은 자, 수분도 여러분들 증기 형태로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황산 이런 가스도 보면은 자, 여러분들 기체 상태로 해서 쭉 대기 중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온도 배기가스 온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은 자, 둘이 만나서 이제 응축이 돼서 약간 수증기 형태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배경 현상에서 여러분 또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게 뭐냐면은 또 그 냉각탑 있죠, 쿨링 타워. 여기에서도 만약에 자 뭐 연기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배경 현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문제에서 그 냉각탑에서 보면은 자 뭐 하얀 연기가 올라오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기 온도가 낮든가 온도가 높든가 둘 다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배출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온도가 낮으면은 수분이 응축되면서 황산하고 이제 만나면은 그 무수황산하고 만나면은 황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황산 보면은 이런 증기가 보면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이제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배기가스 온도가 이제 높으면은 배출이 되더라도 황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증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수황산 있죠. 이게 그냥 연기 상태로 보면은 그냥 확산돼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합쳐지면은 황산이 돼서 산성비나 이런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저온부식도 방지하는 방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저온부식이 보면은 아까 배기가스 온도를 높인다고 했죠. 만약에 낮으면은 이게 황산이 돼서 보면은 기계에 보면은 부식이나 손상을 입히죠. 그렇지만은 배기가스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수분이 응축이 안 되기 때문에 보면은 무수황산 날아가고요. 또 수분도 수증기 형태로 보면은 공기 중으로 확산이 날아가기 때문에 황산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 현상하고 우리가 그 산소 조절이 안 돼서 나오는 하얀 연기 있잖아요. 네. 그 구분하는 것. 근데 보통 이제 매연이 불안전 요소가 되면은 매연이에서 색깔이 어두워져요. 왜냐면 끓음이나 그런 게 많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면은 수분 같은 게 이제 증발하면 수증기가 나오면 흰 연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로 약간 좀 구분해 주면 됩니다. 불안전 요소가 되면은 연기의 색깔이 보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산소도 지금 어느 정도 공급이 맞으면 하얗게 네.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불꽃이었죠. 아니 그 굴뚝에서. 굴뚝에서요. 네.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제 그거하고 부족하면 그거하고 네. 배견하고 네.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음. 좀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만약에 산화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색이라고 하는 게 보면 연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면 불꽃의 색상이죠. 번호에서 불꽃 색상. 이제 이걸로 완전 가리키는 전소가 되면 네. 굴뚝에서 이제 그때 영상으로 봤을 때는 굴뚝에서 뭐 하얀 연기들 그렇죠. 좀 그 연기의 색깔이 보면은 좀 밝아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 완전 전소됐을 때. 그거는 네. 별견 현상하고 그 네. 그분이 근데 백연 현상하고 만약에 한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인은 보면은 아까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지면은 아까 그 황산이 지금 발생이 되죠. 그거와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흰 연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황산에 보면 연기라고 보시면 돼요.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뚜렷하게 그렇죠. 구분이- 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황산이 보면은 아까 뭐 기기나 이런 것들을 부식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밖으로 배출되면은 이게 산성비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보통 이제 공장에서 그거를 배출할 때 그런 형태로 막 무수하게 보내면 그렇죠. 결국은 화학적인 어떤 기계적인 그걸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기준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자료나 이런 것들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네. 불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연기가 안 나는 거거든요. 중성염이 보면 흰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보면 색깔이 이제 밝아지는 거죠. 그게 정상적이고 그쵸. 재견도 문제가 있을 때 흰 연기가 나오는 거고. 약간 그렇죠. 네. 연기가 나오면 네. 무조건 문제가 있는다고 생각을 아닙니다. 하거든요. 보통 보면 이렇게 연기는 이게 뭐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완전 연소된다고 해서 뭐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전에 이제 뭐 스모크 테스트나 이런 것처럼 보면은 그 색깔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 불완전 연소가 되면 색깔이 이제 진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준치가 뭐 10단계가 있으면은 뭐 4단계 이하로 돼야 된다. 그런 기준치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희전기에서 보면은 백연전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산성, 환경 오염과 이제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기가스 이제 분석에서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연기 자체로 색깔로 봤을 때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렇지만 이제 비슷해요. 환경 오염 시키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좀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백연 현상을 자 방지하는 자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자 가스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하고 자 여러분들 수분 함량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은 자 실제 수분 함량 낮추는 방법은 뭐 습식, 세정기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 사용했을 때 외에는 하기가 어렵고 실제로는 가스 온도를 높이는 배기가스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주로 채택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기 예열기에서 이제 수명에서 영향을 미치는 인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약간 좀 객관식 문제로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공기 예열기 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 자, 그러면은 공기 예열기 수명을 영향을 미치는 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기 열기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기 열기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1번 클린 연료를 사용한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클린 연료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황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자, 함유되지 않은 네,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가스 분출구에
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한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재 같은 게 보면은 공기열기나 이런데 보면 축적이 되면은 전혀 열 전달도 떨어지고요. 또 여러분들 이런 재나 껌댕이 이런 데 보면은 자, 뭐 바나듐이나 또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축적되지 않도록 청소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자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단속 운전이 아닌 가급적 부하가 일정하도록 자, 연속 운전. 그래서 자, 여러분들 단속 운전이라고 하면은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불안전 연소되거나 이렇게 연소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속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뭐 부하가 적을 때는 자, 부하율을 낮췄다가 또는 뭐 증기 사용량이 많이 할 때는 부하율을 높였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계속 가동하는 게 이제 좋다는 거죠. 그럴수록 더 수명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네 번째는 자, 급수의 수질. 자, 만약에 수질이 들어간다면은 이건 공기 예열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만약에 수질과 관련이 있다면은